네, 이제 좀 잘 쉬셨나요? 네. 아동 복지의 개념, 아동 권리의 개념의 뭐 이런 것들을 여러분 공부하셨는데, 자, 이러한 개념이나 권리나 중요한 게 뭘까요? 아동을 아까 우리가 어떤 식으로 봤죠? 아동은 이꼬르 인간이다 라고 배웠어요. 자, 우리가 보면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발달이 종속적으로 이렇게 쭉 이어지는 것을 이야기를 하죠. 자, 아동 발달을 연구하고 있는 여러 가지의 말들이 있지만 아동이 복지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던, 아동이 권리를 받을 환경을 만들던 이 안에는 반드시 아동의 발달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가장 알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아동 발달을 연구하고 있는 목적이 무엇일까? 이 목적에 한번 우리 세 가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아동이 태어나서부터 아동기에 어떤 연령에 따른 발달의 변화, 이런 변화를 기술하는 거, 뭐 좀 이렇게 어떤 식으로 발달이 이어지는가의 연구는 정말 많이 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각각의 연령에 따라서 평균적으로 어떤 발달은 어떻게 해야 된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뭐 언어의 폭발기는 몇 세다. 아이들이 두 발을 걸을 수 있으려면 몇 개월은 돼야 된다. 이런 것처럼 아주 평균적인 발달 수준, 이 수준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지는지, 또 그에 따라서 개인차가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이제 우리가 고민하는 것이 있죠. 부모가 되면 이제 고민하는 것들이 어떤 거 있냐면, 다른 아이들이 다 말을 하는데 우리 아이는 말이 늦어. 그러면 그거에 대한 심각하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 아이가 너무 늦는데 평균적으로 보면 늦어요. 막 이런 부모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평균이라고 말하는 거는 정말 평균인 거예요. 어떤 아이들은 이 평균보다 더 빨리 할 수 있는 아이도 있고, 어떤 아이들은 이 평균보다 좀 늦게 할 수, 아까 더 빨리, 더 늦게,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 것처럼 이런 평균은 평균인 거예요. 그래서 그 평균에 아주 심한 차이가 아니면 개인차를 인정해 줄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제 우리가 평균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 것은 신체적인 부분에서의 평균을 보통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런 신체적인 부분의 아동 발달을 보면 태아는 어떤 과정을 거쳐서 발달하는가를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게 바로 아동 발달이라고 할 수 있고, 또 영아기에는 이런 감각운동, 우리가 감각운동을 하죠. 손근육 운동도 하고 눈의 근육도 운동을 하고 시각, 촉각 뭐 이런 것처럼 여러 가지의 이런 감각적인 능력이 어떻게 발달됐는지를 우리가 연구를 하죠. 또 유아기에는 인지 발달, 지적인 능력, 언어 이런 것들이 어떻게 발달되는지, 또 아동기가 되면 친구들 또래 관계, 또 이런 주위 사람들의 관계를 어떻게 하고 있고 자기의 어떤 심적인 변화를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아동의 연령에 따라서 이런 발달의 변화에 대해서 왜 그러한 변화가 일어나는지 그 이유를 우리가 아동 발달을 공부를 하면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최근에는 이러한 발달적 변화 자체보다는 그 변화가 왜 그렇게 됐는지, 자, 그거는 바로 이제 우리가 초창기 때는 그래서 무조건 유전이야. 어떨 때는 무조건 환경이야. 뭐 이렇게 뭐 좀 약간 픽스라고 말하기는 그렇지만 딱 결정을 해놔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 유전이 중요하다라고 했을 때 어떠한 현상이 일어났냐면, 자, 좋은 집에서 태어난 우리가 옛날에 말했던 뭐 양반들 있죠, 양반들. 양반들 자손들은 무조건 유능한 유전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만이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하인들은 어땠어요? 유능한 유전을 못 가진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은 공부를 안 시킨 거예요. 그게 바로 아동 발달에 나타났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아니야, 그 상관없어. 아이들이 좋은 환경만 있으면 뭐 공부 못할 애들도 공부 잘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